저는 지금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으면 평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장면입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아니고 병원 기계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아침 작은 부엌에서 들리던 기름이 끓는 소리입니다. 생선 한 조각이 팬 위에 올려지고 지글지글 소리가 울립니다. 익숙한 향이 금세 퍼집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그 냄새. 마치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냄새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 안심되는 순간이야말로 몸이 손상되기 시작하는 순간일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 매일 아침 생선을 먹으면서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 습관이라고 믿고 있다면, 하지만 실제로는 그 습관이 당신의 신장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있다면 여전히 안심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후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아래에 1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고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선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생선을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전처럼 먹는다면 더 이상 음식이 아니라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유도 모른 채 투석실에 들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식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심각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많은 고령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신을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노년의 환자분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매일 산책을 하며 식사도 비교적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또래보다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이미 신장은 기능의 상당 부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그 원인이었습니다. 술도 아니었고 약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수년 동안 매일 이어온 생선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신장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의 신장은 50년 이상 사용된 필터와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신장 속 작은 필터들이 매우 탄력 있고 강하게 작동합니다. 많은 것을 처리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모됩니다. 여과 구멍이 넓어지고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이 변화를 스스로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장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뚜렷한 경고 신호도 없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이미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손상된 상태였지만 그저 나이 때문이거나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뇨를 앓고 있다면 또는 매일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당신의 신장은 이미 큰 부담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식습관을 계속 유지하고 음식의 종류나 조리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미 약해진 장기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생선도 안 좋은 건가요? 저는 항상 분명하게 답합니다. 생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이미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익숙한 음식을 먹고 여전히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손상이 매일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몸은 반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자신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생선은 65세 이후에도 계속 섭취하게 되면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신장은 결국 서서히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한 가지를 분명히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바로 너무나 익숙한 식습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먹어온 음식들, 항상 안전하다고 믿어온 음식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거의 모든 사람이 한 번쯤은 먹어본 음식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최애 반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젓갈류, 건어물 또는 소금에 절여 조리한 생선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평생 이렇게 먹어왔는데 문제 없었는데. 그 생각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 번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짠 생선을 한 입 먹을 때마다 그 안의 염분은 단순히 맛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관의 압력을 높이며 그 압력을 가장 먼저 받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 안에는 수많은 미세한 혈관들이 있습니다. 아주 얇고 아주 민감합니다. 염분이 계속 높아지면 이 혈관들은 점점 늘어나고 손상되며 점차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신장의 여과 기능은 떨어집니다.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신호도 없습니다. 단지 조금 더 피곤해지고 조금 더 몸이 무겁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환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우 규칙적으로 살았습니다.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매일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절대 바꾸지 않은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짠 생선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아요. 하지만 몸은 하루의 양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다리가 조금씩 붓고 아침에 얼굴이 약간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였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손상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수년 동안 조금씩 쌓여온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짠 생선이 즉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한 이유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먹고 매일 반복하며 그 반복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럼 짠 생선만 끊으면 되겠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생선이 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으면 몸에 좋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바로 큰 생선입니다. 생선이 클수록 비쌀수록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입니다. 바다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인간이 배출한 것들은 아무리 작아도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독성 물질과 중금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더 작은 생물을 먹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소는 점점 축적됩니다. 물고기가 오래 살수록 크기가 클수록 몸 안에 쌓인 독소의 양도 많아집니다. 그 중에서도 수은은 가장 위험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도 경험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한 여성 환자였습니다. 생선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신선도를 눈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좋은 식사란 큰 생선이 포함된 식사였습니다. 클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큰 생선을 사서 나눠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정도였고 그것도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것을 자주 잊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름, 방금 했던 일들. 어느 날은 집 앞에 서서도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 치매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 결과 원인은 달랐습니다. 혈액 속 수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습니다. 신장은 그 독소를 배출할 만큼의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화로 오해하기 쉬운 증상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기능 저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독소의 축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기에 인식하지 못하면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가족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생한 손상은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명확히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좋다고 믿었던 것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65세 이후에는 예전의 습관으로 음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몸 상태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큰 생선은 더 이상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짠 생선과 큰 생선만 피하면 괜찮겠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종류가 남아 있습니다. 더 작고 먹기 편하고 더 편리한 생선. 그리고 바로 그 편리함 때문에 신장에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몸에 해를 끼치는 것들은 대개 아주 분명한 것들이 아닙니다. 강한 술도 아니고 자극적인 물질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편하고 너무 쉬우며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생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로 통조림 생선입니다. 많은 고령자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요리할 필요도 없고 준비도 필요 없으며 뚜껑만 열면 바로 따뜻한 밥과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비린내도 강하지 않고 설거지도 거의 필요 없으며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간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습관이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해로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분을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그분은 거의 요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엌은 그대로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통조림 생선을 상자째로 사서 부엌에 쌓아두었습니다. 매일 한 캔씩 열어 밥과 함께 먹었습니다. 가끔 채소를 조금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매우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생선은 고기보다 좋고 단백질이 풍부하며 먹기 쉽고 기름기도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은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쌓입니다. 조용하게, 천천히.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약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묘한 변화였습니다. 조금 부은 듯한 느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며칠 후 발목에 양말 자국이 남기 시작했고 저녁에는 누워 있을 때 불편함을 느꼈으며 숨도 약간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고 나이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전처럼 멀리 걷지 못하게 되었고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저는 한 가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몸이 수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피부색이 어두워졌고 맥박도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신장은 거의 여과 기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원인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통조림 생선 안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는 숨겨진 염분입니다. 짠 생선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일 섭취하면 계속 쌓입니다. 혈관 압력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는 통조림에 들어가는 생선 자체입니다. 대체로 크기가 큰 생선이며 이미 일정량의 중금속을 축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매일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통조림 내부의 코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코팅에서 나온 물질이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미세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합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하지 않지만 신장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미 약해진 필터가 매일 염분, 중금속, 화학물질을 계속 처리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망가지지는 않겠지만 서서히 막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끈적한 물질이 덮인 필터처럼 물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노폐물도 배출되지 않습니다. 결국 전체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리게 됩니다. 제가 그분께 투석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자식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많은 고령자들이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 편리함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이 원치 않는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몸은 더 이상 작은 실수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작은 실수가 매일 반복되면 결국 큰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온 것, 지금 하고 있는 습관이 생각보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거기서 멈추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순히 피하는 것에 그치길 원하지 않습니다.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신장이 단순히 손상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제 환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올바른 변화를 시작한 후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식사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머릿속에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떠오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결국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의 몸 상태에 맞는 종류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섭취하면 됩니다. 저는 어느 아침 진료실에서의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한 고령의 여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얼굴이 약간 부어 있으며 눈밑이 꺼져 있고 걸음걸이도 느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의사가 이 상태가 계속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분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병이 아니라 자식들이었습니다.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약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무엇을 드시나요? 우리는 함께 앉아서 하루 식단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 짠 생선도 끊었고 큰 생선도 먹지 않았으며 통조림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극단으로 가 있었습니다. 거의 생선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잘못할까봐, 상태가 더 나빠질까봐. 그 두려움이
오히려 몸을 더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신장은 굶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먹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며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몸이 약해지면 신장도 회복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생선, 크기가 적당한 생선, 비싸지도 않고 희귀하지도 않지만 몸에 맞는 생선입니다. 작은 생선은 수명이 짧기 때문에 중금속 축적이 적습니다. 또한 자연적인 항염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 내부의 혈관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혈류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때부터 신장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권한 것은 흰살 생선입니다. 살이 부드럽고 지방이 적으며 소화가 쉬운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단백질을 처리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됩니다. 지방과 불순물이 함께 많다면 신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흰살 생선은 부드럽게 흡수되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제공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지 않습니다. 몇 주 후 열어나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검사 결과가 아니라 느낌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붓는 게 줄었어요. 걷기가 훨씬 편해졌어요. 아주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신장에게는 매우 큰 신호였습니다. 회복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도 기억납니다. 식사 후마다 메스꺼움, 복부 불편감, 피로를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위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생선 종류를 바꾸고 흰살 생선으로 전환하며 염분을 줄이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위가 아니라 신장이 이전 식단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몸은 항상 반응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리 방법이 마지막 결정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찜이나 삼기는 맛이 없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몇 분의 맛인가? 수년의 건강인가? 튀김은 고온에서 염증 물질을 만들고 단백질 구조를 변형시켜 신장이 처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짠, 조림은 나트륨을 증가시키고 혈관 압력을 높입니다. 탄 음식은 독성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대신 찜, 삼기, 맑은 국 형태, 자극을 줄이고 부드럽게 이것이 몸이 가장 편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끼게 됩니다. 소금 없이도 맛있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몸이 변화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다 잘하면서도 이 한 단계에서 실수하여 모든 노력이 무의미해집니다. 바로 부엌에서 생선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선의 배 안쪽에는 어두운 막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대로 두지만 그곳이 독소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분입니다. 부드럽게 제거해 살이 밝아질 때까지 손질하면 신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과도한 고온을 피하는 것입니다. 타지 않게 하고 겉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요리는 독소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해동입니다. 생선을 공기 중에 오래 두지 말고 급하게 열로 해동하지 마십시오. 냉동실에서 냉장실로 옮겨 천천히 안정적으로 해동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유해 물질 생성을 막는데 충분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매우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지키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피해야 할 생선이 있습니다. 둘째, 65세 이후에 적합한 생선이 있습니다. 셋째, 조리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많이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두 가지 길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는 투석실로 이어지는 길, 오랜 시간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삶. 다른 하나는 가벼운 아침, 산책, 호흡,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는 시간. 이 두 길은 운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당신의 부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부모님의 건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삶. 그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언가 마음에 닿았다면 건강이라는 한 단어를 남겨보십시오.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한 약속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이런 정보가 계속 당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떠오르는 가족이 있다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이 이야기를 전해주십시오.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믿습니다. 당신의 몸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매일 하는 선택에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준다면 몸도 응답할 것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바라겠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떠올릴 때 병원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그리게 되기를.